이번 시간은 뇌하수체 후엽의 장애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은 질병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드물고 파괴되거나 전역과 함께 외과적으로 제거된다 하더라도 시상하부에서 자궁 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으로 언급되는 바소프레신하고 항인효 호르몬하고 이제 같죠. 이 ADH가 계속적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시상하부가 손상이 되면 뇌하수체 후엽이 건강하고 완전할지라도 옥시토신이나 ADH의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요붕증이에요. 다이아베츠 인시피더스. 자, 요붕증은 ADH의 생산이나 혹은 분비가 결핍되거나 아니면 ADH에 대한 신장 반응이 감소되어서 나타납니다. ADH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돕고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조절을 하는 호르몬인데, 따라서 ADH의 생성이 심하게 감소가 되면 콩팥세뇨간에서 수분이 재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과량의 희석된 소변을 배설하게 됩니다. 소변의 비중과 삼투성이 낮아지고 혈장의 삼투성은 증가하게 되고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DH의 결핍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신경 혹은 중추 요붕증이에요. Neurogenic or Central Diabetes Insipidus.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합성이나 운반 및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 부위의 문제로는 원발성 뇌종양, 뇌하수체 절제술, 동맥류, 혈전증, 감염 및 면역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신장기원 유붕증, 네프로제닉 다이아베츠 인시피더스. ADH에 대한 세뇨간의 반응이 없어서 수분의 재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어떤 장애나 약물이 콩팥세뇨간을 손상시켜 발생합니다. 정신 또는 1차 요붕증, 사이코제닉 or primary diabetes insipidus. 갈증 중추에 구조적 병변이 있거나 다량의 수분 섭취에 의해서 다뇨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죠. 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다뇨가 오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앤 심톰을 보죠. ADH의 분비가 불충분하면 일단 희석된 소변을 다량 분비하게 돼요. 하루에 kg당 50cc. 그리고 야뇨가 나타나고 소변의 비중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1.00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소변 삼투질 농도도 100보다 낮고 혈청 삼투질 농도는 반대로, 그러니까 소변 삼투질 농도가 낮아지면은 혈청의 삼투질 농도는 굉장히 증가해요. 295 미리 오스모랄러티 퍼 케이스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thirsty,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여서 수분 상실을 보충합니다. 고나트륨 혈증을 교정하지 않으면 뇌수축과 두개내 출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요붕증이 오래된 사람은 방광의 용량이 커지고 신수종 상태로 진전이 되죠. 치료의 목표는 요붕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 수분 제한 검사를 합니다. 수분 제한 검사,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투여 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어요. 첫 번째, 수분 제한 검사. 자, 요붕증 말고 또 당뇨일 때도 다뇨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말 그대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를 금지시켜요. 소변의 농축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때 당뇨의 경우는 소변량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농축도가 높아지지만 유분증은 소변량도 줄지 않고 소변 삼투질 농도가 100ml 오스몰 per kg 정도를 유지해요. 그러면 농축 능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 희석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게 높아진다고 했죠? 혈청이나 혈장 삼투질 농도가 소변 삼투질 농도보다 항상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순환성 허탈이나 고장성 뇌질환의 위험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요붕증에서는 바소프레신 투여 후에 소변 삼투압이 증가하지만 신장기원요붕증을 가진 환자는 삼투압에 변화가 없습니다. 투약 ADH 보충요법은 신경성 요붕증에서 필요하고 ADH의 부족 정도와 연령, 내분비 및 심혈관계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르죠. 일일 소변 배설량이 9리터 이상이거나 9리터면 9000cc예요. 탈수 검사에서 소변 삼투질 농도가 100ml 오스몰 per kg 이하이면 ADH 보충요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합성 바소프레신 유사물 DDAVP, 데스모프레신 이 약물이 이제까지 치료해온 다른 약물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 데스모프레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투여 방법은 플라스틱관을 통해서 코로 투여하고 하루에 2회 투여함으로써 증상이 조절이 됩니다. 그 바소프레신이 근육주사 형태로도 나온 주사약물이 있어요. 바소프레신 테네이트 해서 피트레신이라고 하죠. 36에서 48시간 간격으로 투여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 후 소변량 감소 효과는 24에서 48시간 안에 나타납니다. 약물 투여 시는 약물병을 따뜻하게 해서 잘 흔들어서 사용하고 부작용으로 복부경련이 올 수 있고 늦은 오후에 투여하면 수면 중에 최대 효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의를 해야겠죠. 혈중 지방 감소제라고 해서 클로파이브레이트 혹은 클로피브레이트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 약물은 시상하부에서 ADH 유리를 자극을 해서 시상하부의 잔여, 바소프레신이 있는 요붕증 환자에게 항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비나제, 경구용 혈당 강화제, 클로르프로파마이드가 다른 말로 다이아비나제, 상품명이 다이아비나제죠. 경한 요붕증 환자에게서 사용이 돼요. 이 약물은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촉진하고 콩팥의 NaCl 제흡수를 촉진시켜서 수분 제흡수를 돕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혈당이 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하죠. 만약에 신장기원 요붕증이다. 이거는 ADH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대신에 저나트륨 식이와 티아제드 이뇨제, 클로로피아자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트륨 식이와 티아제드 이뇨제 효과가 없을 때 인도메타신을 처방할 수 있는데 이 인도메타신이 브루펜이나 아스타아미노펜 같은 NSAID예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죠. 그래서 ADH에 대한 신장 반응을 증가시키도록 돕습니다. 자, 간호는
탈수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야 돼요.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고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고 소변 비중과 체중을 매일 측정하고 수분 중독증의 징후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설된 양만큼 수분을 섭취하도록 교육을 하고 요봉증이 영구적인 사람은 일생 동안 바소프레신 요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알기 쉽고 수행하기 쉽도록 지침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